혹시 게임에서 지면 화가 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집착하십니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을 위해 집착하고 계시나요? 집안이 더러운 것이 싫어서 늘 청소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천재호수인 민천재입니다. 오늘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삶의 태도를 8천억 자산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세일즈 트레이너인 그랜트 카돈의 책 집착의 법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에 집착한다, 사랑에 집착한다, SNS에 집착한다. 집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집착한다의 뉘앙스를 좀 길게 풀어보자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도 망설임 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 집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공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랜트 카돈은 집착은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어떤 것에 집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어떤 대상에 집착할 수 있다면 집착의 방향을 바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생활고를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자는 어른이 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당시 어렸고 능력이 없었기에 낙담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집착을 하기 시작했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마약에 집착하며 인생을 망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에게 외면당하면서 이 잘못된 인생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착의 방향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성공을 갈망하던 자신의 꿈인 엄청난 성공에 다시 집착하기 시작했고 삶의 초점을 성공에 맞췄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성공에 대해 집착했죠. 그렇게 8천억 자산가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집착을 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집착을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집착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초집중 상태와 흔들리지 않는 몰입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끈기와 무한한 창조성,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긍정적인 집착을 통해 우리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노력을 쏟아부으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적당히 살면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평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할 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방법을 알려줄 수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은 평균의 삶을 추구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가는 길이 다를 뿐인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긍정적인 집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긍정적인 집착을 하고 있다는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변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더 나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한 불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집착을 위해선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목적과 원대한 목표입니다. 먼저 올바른 목적은 내가 되고 싶은, 살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죠. 가령 예를 들어 그랜트 카돈의 집착의 대상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의 목적은 가족이 더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을 가족이 더는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이며 집착에 불을 붙이는 연료이자 모든 행동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려면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자는 자기 일을 사랑해야만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 자신이 했었던 중고차 세일즈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2년 동안은 그 일이 너무 싫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위한
부자 되기라는 올바른 목적을 세우고 자기 일에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은 세일즈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고 세일즈에 탁월해지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게 되면서 성과가 나오고 그 일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하죠. 먼저 올바른 목적을 찾고 내가 하는 일에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집착을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원대한 목표입니다. 목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을 알려준다면 목표는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정량적인 지표인 것이죠.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세부적인 일을 적는 투두리스트와는 다릅니다. 저자는 목표가 현재 자신이 달성하기 버거울 만큼 원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짐 캐리가 무명의 배우였을 때 영화 배급사로부터 $10,000,000짜리 출연료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갑에 가짜 $10,000,000짜리 수표를 넣어 다닌 일화와 같습니다. 저자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20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집착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공부하고 조사하며 여기저기 연락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많이 얻어내고 배우기를 5년간 지속했습니다. 첫 거래를 완성시키고 바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100채 이상의 소유, 그리고 현재 그는 4,500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설정한 아파트 한 채, 100채라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당시 상황에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이루기 어려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노력하며 집착해야 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집착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라나는 짐승에겐 먹이를 줘야 하고 자신을 갉아먹는 의심은 굶겨 죽여야 합니다. 먼저 자라나는 짐승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집착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극을 줘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의식적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 메모라는 것을 합니다. 이 메모를 활용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적고 매일 읽고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적어두고 가끔 봐서는 안 됩니다.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일부가 될 정도로 붙어 다녀야 합니다. 저자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적 인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부터 태블릿 PC 첫 화면에 저의 목표들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매일 태블릿 PC를 켜면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그중 몇 가지는 이뤘고 나머지 역시 이뤄가는 중입니다. 물론 100%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내용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 또는 완료형을 써서 작은 의심마저 없애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크기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자도 매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단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미래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엔 어렵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그때의 자신의 능력치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다른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게 달성했을 텐데 나는 그쯤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저자는 번아웃이 내가 지쳤을 때보다 집중력을 잃었을 때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렸던 목표가 사라졌을 때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다시 달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존에 이룬 목표를 더 크게 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다시 먹이를 줘야 합니다. 먹이를 주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며 올바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대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집착의 법칙의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가장 중요했지만 마냥 벌고 아끼는 것이 아닌
돈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활용하고 미뤘습니다. 즉, 목적과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랜트 카도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확실하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내겐 당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의 일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원한다면 돈이 중요하죠.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길 바라십니까? 라고 협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 솔직한 감정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목표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집착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의심을 금겨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비난자들이 눈을 뜹니다. 내 안의 비난자와 외부의 비난자. 내 안의 비난자는 스스로의 비난 섞인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되지 않나? 이제 그만할까? 우리는 이런 비난자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의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은 처음이 두렵습니다. 8천억 자산가 그랜트 카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어두었던 목적과 목표를 다시 보거나 주변의 종이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적어가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다가왔는지, 누군가가 먼저 이 목표를 이뤘다면 그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집착에 먹이를 줘야 합니다. 안 될 방법에 집착하면 한없이 안 될 방법만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집착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집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의 비난자는 스스로 통제하면 된다지만 주변의 비난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내가 뭔가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야, 그거 어려울걸?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등의 걱정을 빙자한 비난을 합니다. 저자는 말하죠. 그것은 포기한 자들이 늘어놓는 자기 삶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걱정 섞인 비난을 해올 때 단호히 거절하고 도와줄 것 아니면 비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려는 일을 주변에 선언하거나 단호한 거절을 하는 것은 마냥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주변에 내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묵묵히 하면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굳이 알려봐야 주변의 비난자들만 끌어모을 뿐인 거죠. 그리고 혹시나 비난자들이 알고 다가왔을 때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걱정을 해온다면 흘려버리거나 잠시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적과 목표에 먹이를 줘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내 분야를 나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꿈을 이룬 사람에게 가서 꿈을 이룰 방법을 물어봐야 합니다. 포기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의심만 커질 뿐인 것이죠. 저도 실제로 10년 전 제 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래, 뭐 저러다 말겠지. 그래, 뭐 어디 한번 열심히 해봐. 라는 해도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을 빙자한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제게 네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늘 저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기 의심으로 가득 찬 20대 초중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주변의 지인들은 직장인 또는 무직인 상태였고 어머니 역시 꿈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단 생활을 위해 현실을 선택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주변엔 온통 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입을 닫고 직접 증명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름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가며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제가 필요한 순간이면 먼저 찾아오고 저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옮겨가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20대 초중반의 저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주변의 의심을 굶겨 죽여야 합니다. 한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비난자들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목표에 먹이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끊임없이 집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랜트 카돈의 책 집착의 법칙을 통해 꿈을 이루는 마인드셋을 알아봤습니다. 읽으면서 사실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도 많았고 어쩌면 아직 저의 내공이 부족한 탓인 건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재능이라는 말과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할 힘이 있다는 뜻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집착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랜트 카돈의 책 집착의 법칙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집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8천억 자산가의 마인드셋을 통해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